안녕하세요. 펠비 아카데미 대표 강사 펠비아입니다. 오늘 할 강의는 능형근, 마른근이라고도 부르면 롬보이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영어는 역시 알 필요 없습니다, 아직은. 자, 이게 또 말린 어깨에 또 연관성이 있는 근육이에요. 얘가 어떤 건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 얘는 소능형근과 대능형근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작은 근육과 큰 근육 이렇게 나눠져 있고 소능형근은 이제 C7 여기가 이제 경추거든요. 경추 7번에서 흉추 1번까지 이어져 있는 곳이고 날개뼈 안쪽 그 견갑골의 안쪽 모서리의 위쪽에 붙어 있는 요런 근육이에요. 그다음에 대능형근은 경추 2번 경추 2번부터 경추 5번까지 이어져 있는 이 기시점이 여기고 얘는 날개뼈 안쪽 모서리 전체에 넓게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제 신경지배가 견갑배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견갑배 신경이 뭐냐면 얘가 하는 일이 능형근이 이제 수축을 해요. 수축을 했을 때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얘를 왜 알아야 하느냐? 날개뼈 안쪽이 뻐근하고 좀 담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등 뒤쪽만 여기만 마사지를 해도 하루 이틀 정도면 다시 아픈 부위 요렇게 되고 거북목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아서 여기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사각근이라고 있거든요. 이 사각근이 굳어 있으면 이 견갑배 신경이 꽉 조이고 압박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능형근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져서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뭉치면서 이 등 안쪽 부위가 여기가 콕콕 쑤시는 그런 방사통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만 가볍게 알면 되고 얘 뭐 하는 애인지 한번 보면 능형근의 핵심 기능 얘가 조금 중요한데요. 날개뼈를 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날개뼈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모으는 역할이거든요. 그래서 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뒤쪽으로 요렇게 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필 때 어깨만 뒤로 제치는 게 아니라 이 능형근을 조이면서 요런 식으로 가슴을 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능형근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은 보통 어깨나 이 가슴을 필 때 여기만 이렇게 뒤로 보내는 요런 동작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이 견갑골의 후인 이게 뒤로 보낸다는 소리란 말이에요.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슴을 피는 동작을 할 때 능형근이 조여지면서 이 어깨가 뒤로 올라가거나 허리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피려고 했을 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전방으로 나가게 되는 요런 동작을 조금 주의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복부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날개뼈만 이런 식으로 닫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꽉 조여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 후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다음 하방회전 우리 상방 배웠으니까 이제 하방도 배워야 되잖아요. 이 날개뼈를 이제 안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회전이거든요. 그래서 팔을 얘는 내릴 때 팔을 요렇게 내렸을 때 등 뒤로 이제 날개뼈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러면서 이 날개뼈가 아래로 회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얘는 혼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나중에 배울 견갑거근이랑 지금 배우는 이 능형근이랑 앞쪽에 붙어 있는 소흉근 요렇게가 같이 작용을 해서 얘를 밑으로 요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그다음에 그 견갑거근이랑 소흉근 배울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 날개뼈 자체가 밑으로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 요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능형근 TP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얘는 일단 통증이 요렇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. 그래서 날개뼈 안쪽과 척추 사이 여기 사이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약간의 이제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라운드 숄더란 말이에요. 우리 라운드 숄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만큼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. 근데 얘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라운드 숄더는 기본적으로 대흉근과 소흉근이 단축이 됐을 때 이게 대흉근, 소흉근이 여기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근육들은 나중에 다시 대흉근과 소흉근 할 때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대흉근, 소흉근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근육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일단 능형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능형근은 TP 위치랑 방사통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. 근데 이게 그 날개뼈 자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팔을 뒤로 이렇게 뒷짐을 지었을 때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짝 쓰잖아요. 그 사이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잘 촉진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팔을 뒤로 이렇게 보내든가 아니면은 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팔을 앞쪽으로 요렇게 보내는 동작을 하시면은 그 날개뼈 뒤쪽이 굉장히 요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그 사이를 촉진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완과 강화인데 이건 일단 강화 운동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우리 Y레이즈 배웠잖아요. 이번에는 T레이즈입니다.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죠? 자, T레이즈는 Y레이즈랑 거의 비슷해요.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내 팔을 T자로 만들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또 따봉 요렇게 해 줍니다. 그다음에 얘를 뒤로 보내는 동작이에요. 얘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. 엎드려 있는 자세.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견갑골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닫아주는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아마 팔이 좀 저릿한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 한 3 초에서 5초 정도 수축을 한 다음에 다시 풀어 줘요. 그다음에 다시 3 초에서 5 초를 이걸 반복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걸 할 때 여기 주의사항에도 적혀 있지만 허리가 꺾이지 않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보통 이 날개뼈만 모으는 동작이 좀 힘들어요. 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 복부 자체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팔을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얘를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부에 힘을 줬을 때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가동 범위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.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이거를 더 하면 더 조일 수 있으면 조일 수 있을 만큼 조이는 게 아니라 내 복부의 힘이 빠지지 않을 정도, 내 허리가 앞으로 요렇게 전인되지 않을 정도로의 힘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다음에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. 그냥 앉아요.
앉아. 그럼 발가락에 그 밴드 같은 거 있죠. 밴드를 이렇게 잡아요. 그래서 이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팔 있죠. 팔을 뒤쪽으로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. 내 팔꿈치가 몸통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야 돼요. 이게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지면 안 되고 내 팔꿈치는 내 옆에 요렇게 딱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 밴드를 내 배꼽으로 당기는 거예요. 이거를 자꾸 바깥으로 벌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러면 이 견갑골 후인 자체 동작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내 팔꿈치를 몸통에다 붙인 상태에서 이 견갑골 후인에 집중해서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막 손이 엄청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이거 힘든 동작이에요. 그래서 이 팔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날개뼈를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의 범위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오늘은 준비를 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테라피스트니까 우리 테라피스트들이 할 수 있는 수기 테크닉 관리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고객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팔을 요렇게 뒷짐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. 이거 한쪽만 하시면 됩니다, 한쪽씩. 그러면 날개뼈가 이렇게 도드라진단 말이에요. 이 날개뼈가 도드라졌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의 주관절을 넣어요. 그럼 지금 보시면은 근육의 결방향이 이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요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살살살살 밀어냅니다. 이거 굉장히 아픈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살살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. 그리고 나면은 여기가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과하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어내면은 그 견갑골 사이에 붙어 있는 그 질긴 근육들이 요렇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럼 거기서 살짝 유지한 상태에서 마찰을 줘요. 요렇게.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마찰을 살짝 줍니다. 그럼 이 근육들이 벌어지면서 이완이 돼요. 그리고 나서 강화 운동을 해 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테라피스트들이 할 거는 정말 이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얘를 막 강한 압으로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다음날 좀 근육통이 좀 심하게 온다든가 아니면 좀 붓기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세게 하는 관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. 괜히 힘만 낭비하지 마시고 부위를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지금 TP가 여기잖아요. 이 TP 포인트를 잘 건드려 주시면 돼요. 이 소능형근과 대능형근의 이 사이, 견갑 그 선이 이어져 있는 요 사이 여기랑 견갑골의 하단 제일 안쪽에 있는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주시면 적은 힘으로 훨씬 더 많은 관리 효과를 늘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늘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요. 내일 한번 고객님들한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치만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.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펠비아 관련 카페 아니면 스레드, 인스타 전부 다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하나씩 다 대답해 주시니까 아무거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